최근 몇 년간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을 한 번이라도 다녀온 이들일수록 더 놀라워하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이것을 비교하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만은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100여 년 전에도 한국과 일본을 두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난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요즘 애들의 영양 수준이 미친 듯이 좋아. 내 키가 183cm인데 나와 키가 비슷한 아이들이 많아. 여기 많은 미국인처럼 나도 영어를 가르치러 한국에 왔어. 내 키는 170cm인데 한국에 오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키가 평균이 될 거라는 생각에 흐뭇했었지. 근데 한국의 중학생들이 나보다 크더라고.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한국인들의 키가 매년 커지고 있다라는 글에 달린 미국인들의 댓글입니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평균 키는 172.5cm, 여성은 159.6cm로 집계됐거든요. 4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6.4cm, 여자는 5.3cm나 커진 수치입니다. 몇몇 미국인들은 한국인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군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5cm 정도 더 크다고 하더군. 일본은 최근 20년 동안의 경제 불황, 저임금, 영양 부족과 같이 부모 세대보다 신장이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 와 같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실제로 한국인들의 평균 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인들은 오히려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형 변화도 관찰됩니다. 요즘 한국의 10대 청소년들을 보면 체형이나 발육이 남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체가 긴 롱다리 체형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영양과 위생 상황도 좋아지기 때문에 평균 신장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모든 면에서 뒷걸음질 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 국립성장의료연구센터 연구팀이 1969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 성인 남녀 315만 명의 평균 신장을 분석한 결과 평균 신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는데요. 19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일본 성인 남녀의 키는 각각 171.46cm, 158.52cm로 정점을 찍었는데 1980년대부터 평균 키 증가세가 멈춘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퇴보했다고 합니다. 현재 1996년생 성인 남녀 평균 키는 각각 170.82cm, 158.31cm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14년생 일본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평균 키가 남자 170cm, 여자 157.9cm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평균 신장이다 보니 한국과 일본의 키 차이는 2cm 정도로 미미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실제로 일본에 가보면 10대 청소년은 물론이고 20대 청년들의 몸집이나 키가 한국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과 매일같이 위기라고 부르짖는 일본 경제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남자 평균 키가 일본인보다 무려 6cm나 더 컸다는 내용입니다. 서울대 의대 해부학 교실 황영일 신동훈 교수팀은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조선시대 유골 116구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평균 신장은 남성이 161.1cm, 여성은 148.9cm라고 하는데요. 동시대 서구 국가에 비해서는 작았지만 에도 시대부터 명치 시대까지 일본인 남성 평균 키인 154cm에 비하면 6cm 이상 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예로부터 조선이 일본을 왜소한 사람이라는 뜻을 담아 왜라고 부른 게 일리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조선시대 한국인 평균 키는 15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20세기 초부터 급성장했다고 하는데요. 키뿐만이 아닙니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큰 키는 물론이고 뛰어난 외모를 자랑했으니까요. 영국 선교사 마크 트롤로프는 저서 조선의 교회에서 조선인들은 일본인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크다. 무척 건강하고 잘생겼으며 천주교인들은 신앙을 위해 순교하는 충실함을 갖고 있다. 조국을 위해 일제 항거하는 용기 있는 백성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을 비교한 대목도 보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조선인들은 일본인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 중국과는 비슷한 수준인데 국민성과 신체적 특성 및 우월성을 비교해보면 조선이 단연 우위다 라고 분석했죠. 1800년대 후반 조선을 4번이나 방문했던 영국인 비숍 부인은 조선 사람들은 잘생기고 예쁘며 체격이 좋다. 게다가 손이 희고 작고 섬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저서 조선과 그 이웃들에서 성인 남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예로 들며 평균 키를 언급했는데요. 그 결과가 꽤 정확해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서울대 교수팀이 발표한 수치가 161.1cm였는데요. 비숍 부인은 조선 남성의 평균 신장은 163cm였으며 키가 큰 사람은 180cm에 달한다고 언급했거든요. 외국인들이 남긴 사진 자료를 보면 그들이 놀란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당시 풍족한 생활을 했던 고위 관리들이나 미모로 이름을 날리던 게이샤를 찍은 사진이 대부분인데도 일본인들의 체구는 무척 작아 보였죠. 반대로 흰옷의 남다른 풍채를 자랑하는 조선인들은 양반, 서민 가릴 것 없이 서양인들 사이에서도 작아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탐험가였던 세비지 랜도어는 조선의 여성들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련된 여자들이라며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인종의 표본이 이 조그만 반도에 정착한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입니다. 일본 여성들이 아무리 예술적으로 차려입더라도 조선의 비너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일침까지 가하죠. 유럽인과 한국인의 외모가 흡사하다고 말하는 외국인까지 있었는데요.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는 조선을 여행하는 동안 인상이 고매하고 차분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만약 그들이 유럽풍의 전통 복장을 하고 있었다면 그들을 유럽인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잘생기고 준수한 용모와 장밋빛의 피부를 가진 조선의 아이들은 유럽의 어린이들과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고 말했거든요. 당시 동양인의 미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 서구 기준에 빗대 한국인의 아름다움을 설명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동아시아를 통틀어 가장 키가 크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조선인이라는 말에 어깨가 으쓱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을 들락거렸던 외국인들은 무려 13,000명 이상. 그들 중 일부는 한민족의 뛰어난 외모에 감탄하며 사진 혹은 그림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서 생활하다 우연히 조선에 와 그 매력에 푹 빠진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그림을 보여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조선에 온 키스는 3.1 만세운동 때는 여자들도 남자 못지않게 잘 싸웠다. 한국의 여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강인한가를 보여주었다며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녀는 조선 왕실의 공주와 고관 대작, 학자, 양반댁 교수는 물론이고 농사꾼과 어린아이 등 다양한 조선의 시대상을 그림으로 그려냈는데요. 아름다운 한복의 자태와 색감을 보시면 당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멋쟁이였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